네, 새누리당 대변인 박대출입니다.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 4개국 순방 후에 오부 요인과 여야 대표 등을 잇따라 회동하기로 하는 등 전방위 소통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13일 정의화 국회의장,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완구 국무총리 등 오부 요인을 초청해 중동 순방 성과를 설명합니다. 순방 외교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오부 요인을 청와대 초청한 것은 친구처의 모임입니다. 이는 지난해 정의화 국회의장이 건의한 내용을 대통령이 그대로 수용한 것입니다. 아울러 오는 17일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청와대 회동이 성사된 것도 환영합니다. 정부가 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고 국회가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대통령의 적극적인 소통 행보를 계기로 정부도 더 열심히 움직이고 결국 청와대와 국회도 원만한 관계를 이어가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새누리당은 집권 3년차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힘을 보태는데 소통의 노력을 다해 갈 것입니다. 정치 복원으로 경제도 살리고 민생의 주름살도 해야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는 17일 청와대 회동과 관련해서 민생 경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없이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운 만큼 민생 경제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어제만 해도 사상 첫 1%대의 금리 인하를 민자 사업 활성화 방안을 이달 안에 내놓기로 발표하는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회동을 정치 복원의 계기로 삼고 민생 경제를 위한 생산적인 정치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이 4월 재보선 때 정권 심판론을 배제하고 대신 경제 이슈를 내세우겠다고 한 것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포지티브 전략을 이번 재보선뿐 아니라 정국 운영과 국회 운영 과정에서도 계속 이어가서 여야 간의 선의의 경쟁을 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에 속도를 더 내야 합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세부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새정치민주연합과 공적연금 강화 공동투쟁본부 측이 제안한 소득대체율 문제와 개혁의 방식을 놓고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야당 측이 소득대체율 문제를 들고 나오고 연금개혁도 공적연금 전반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을 하고 나선 것은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특히 일방적으로 요구 조건을 제시해서 논의의 초점을 흐리게 한다면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연금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여야 간 인식차를 드러내긴 했지만 논의가 본격화된 자체는 일단 진전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 의장도 공무원과 정부 단체 간의 불신이 해소되고 있다고 말한 것도 고무적인 변화로 해석하고자 합니다. 야당 측이 정치적인 수사에 그치지 않고 진정성 있는 변화임을 입증하려면 자체적인 개혁안을 내놓고 실질적인 논의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본격화된 논의에 속도를 더 내어서 4월 임시국회에는 반드시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꼭 통과시키도록 당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야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기대합니다. 아베 총리는 일본 내 양심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합니다. 일본의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인 오에 겐자부로 씨가 방한 중인 어제 연세대 창립 130주년을 기념해 열린 연세대
김대중 세계 미래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OSC는 일본은 아무리 사죄해도 충분하지 않을 만큼 막대한 범죄를 한국에 저질렀다. 아직도 한국인들에게 충분히 사죄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자국 내 양심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화해는 사과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비뚤어진 역사인식을 바로잡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일본은 동북아 공동 번영과 평화, 한일 간의 우호 협력을 위해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